안녕하세요 여러분. 틀딱이 알려줄게 새로운 파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파일은 뉴진스 사태로 수면 위에 떠오른 사이비 종교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연관성. 사실 이 사이비 종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사가 깊고 그 뿌리가 또 깊어요. 그래서 사실 옛날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청계천 시절에 한국에 해적 음반들이 돌아다니던 시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그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고자 해요. 뭐 지루하실지 모르니까 북마크를 해놨으니까 뭐 필요하신 부분 넘겨서 보셔도 좋고요. 제 영상의 특징은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싫어요가 있어요. 뭐 80%가 넘는 것 같아요. 좋아요보다. 그렇다고 뭐 댓글도 없어요. 댓글이 없다는 건 제 생각에는 논리적으로 반박은 안 하고 싫어요를 눌러서 이 영상이 퍼지는 걸 반대하는 것 같은데 제 의견에 조금이라도 동의를 하신다면 공정한 게임을 위해 좋아요를 좀 눌러주세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뭐 좋고요. 그것까진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자, 일단 미니진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하이브의 무속신앙 연결서를 폭로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무당하고 만나는 걸 당신들은 무속신앙을 당신들이 연결이 돼 있으니 나를 그런 식으로 보고 당신의 시각으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도화선이 돼서 그동안 아주 작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이브와 각 아티스트들 창작물에 관한 뭐랄까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급기야는 사건 영상, 정신병원 관계자, 하이브 다널드와의 관계, 뭐 채널 A를 비롯해서 MBC, KBS까지 이 보도를 하는 이런 상태가 됐죠. 그러면 이 뉴진스의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OMG, 오마이갓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를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 뮤직비디오는 어차피 영상이니까 영상적인 문법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영상의 문법은 심리 화면 기법이에요. 촬영을 통해 생각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주인공의 정신적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여기에서 주요한 테마는 정신적 지배, 그리고 그거에 따른 복종, 그리고 곰이라는 구체적인 형상물이 몇 군데 등장해요. 그리고 요건 또 교묘하게 교차 편집이라는 방법으로 메시지를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해요. 자, 이 뮤직비디오의 내용을 한번 보죠. 첫 장면 화면 캡처한 건데 5명의 뉴진스 멤버가 오른쪽에 보이는 정신과 의사와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환자복을 입고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걸로 보이는 듯한 영상이에요. 이 곡의 중간에 곰이 등장을 해요. He's the one that's living in my system. 자, he는 보통 추상적으로 남자 신, 일반적인 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죠. the one, 유일한.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D1은 유일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living in my system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몸과 나의 영혼 모든 것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끝에는 정신과 치료에서 흔히 많이 한다고 알려진 드로잉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또 곰이 등장을 하죠. 지금 인터넷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영상은 뭐 이렇게 정신이 제대로 들어간 것 같지 않은 그런 몸동작으로 단 너뿐이야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단은 오로지 only라는 뜻의 접두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인터넷에서는 다놀드와 연결되지 않냐 하는 이러한 많은 의심 속에 이 부분 단 너뿐이야라가 의혹으로 퍼지고 있죠. 여기에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떠도는 것처럼 근거가 있다면 저는 미니진 프로듀서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어요. 의혹이 제기된 상태, 이런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이거는 명확한 제 기준에서는 범죄예요. 이 뉴진스 어떤 사람들인가요? 10대 후반의 소녀들이에요. 미성년. 그래서 저는 그걸 확장을 해서 미성년 학대, 착취 등의 아주 흉악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분은 이런 창작 작업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돼요. 이 10대 소년이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뮤직비디오에서 연기를 했을까요? 무슨 의식이 있었을까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러한 좀 이상하지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환자복을 입고 춤을 추라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일단 이분을 강력하게 이게 사실이라면 비판하고 싶고요. 여기에 곰이 등장하죠. 곰은 이것 때문에 또 그 다놀드의 그 연관설을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하는데, 단군 신화에서 곰은 어떤가요? 우리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곰이 마늘을 먹고 동굴에서 잠 많이 자서 인간이 돼서 단군을 낳았다. 대종교인가요? 거기에 경전이고 뿌리이기도 하죠. 그럼 곰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 다놀드라는 종교에서 단군 신화를 따르는 어머니이자 가족을 건드린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게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 뮤직비디오를 본 다놀드는 굉장히 불쾌했겠죠. 더군다나 어랍쇼, 이게 빌보드 차트에 들어가네. 즐거우세요? 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죠. 지금 다놀드는 어떤 상태인가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사이비 조직 통일교, 거기에 육박한다. 그 자산의 절반을 갖고 있다. 이 영상으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면 뉴진스 기껏해야 수천억, 1조가 안 되는 매출인데 그거에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매출이라고 보고,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과 억측이 사실이라는 흐름으로 볼 때는 뉴진스 앨범이 또 나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그 대체품을 만들어서 방시혁 의장이 직접 아일리시라는 앨범으로 여기에 대항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일단 시기도 묘하죠. 한 일주일 전쯤 미니진 씨 회사에 감사가 들어가서 모든 업무를 마비시켰고, 지금도 제대로 된 일은 할 수 없다고 봐요. 자, 이런 의혹과 억측은 여러분들이 다 각자 판단을 하시고, 오마이갓이라고 하는 이 뮤직비디오를 한번 또 다른 시각으로 전체를 봐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사이비 종교는 뭐예요? 정의가. 일반 기득권의 기독교 세력이 얘기하는 거는 목사 교육을 받지 않는, 신부 교육을 받지 않은 듣보잡이 사람들을 모아서 혹세무민한다라는 컨셉이에요.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았나 말았나. 그러니까 강한 가두리가 쳐져 있고 새로운 개념의 종교는 들어오지 마라 라는 그런 컨셉이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사이비의 정의는 그렇고, 저는 좀 달라요. 사이비의 기준은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일단 그들은 집단 생활을 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집단 생활을 통해서 노동력을 착취를 하죠. 그리고 항상 문제가 터지는 것은 어디예요? 노동력 착취도 아니고 금전수수도 아니고 여성들과 성적 착취, 이걸로 폭로를 해서 사이비 종교의 문제가 되죠. 세월호 문제 5대양, 그 다음에 현재 형을 살고 있죠. JMS.
이분은 뭐 홍콩까지 가서 이런 일을 했는데 신천지 뭐 등등 아가동산 이런 데들이 있지요. 그러면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이 영수증도 없는 이 수많은 자금들, 작게는 몇백억, 몇천억, 몇 조, 뭐 몇백조가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지키는 방법은 뭘까요? 폭력성이에요, 이들이 가진. 그래서 이탈하는 신자들이, 신도들이 억울한 생명을 잃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다락을 열어봤더니 뭐 어떻게 되겠다, 제 입으로 얘기하기 싫은데, 이런 걸 지키는 근본은 폭력성이에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뭐 많이 잊어버렸겠지만 그 MBC에서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에 그 보도를 해가지고 이 신도들이 떼거리를 몰려와서 MBC 2층, 3층 이른바 이제 보도본부라고 하는 곳인데 이거를 점령한 사태가 있었어요. 국민이 운영하는 공영방송을 한 개의 종교 집단이 쑥대밭을 만들어요. 놀라운 사실은 아직도 나무위키나 뭐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이 만민중앙교회 현재 지금도 아주 인기가 탑 클래스에 있는 연예인들이 이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세력을 불리려면 뭐 지금 핫한 연예인들이 좀 많으면 좋겠죠. 자, 미국의 경우로 한번 가볼까요? 인민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1970년대 후반 천여 명의 그 신도들이 집단으로 그 생명을 잃은 그 경우가 있었는데 그 미국 국경 지역에서 벌어진 일인데 뭐 지금도 기억해요. 저 고등학교 때인데 그 타임지 보도 그리고 저기에 그 큰 드럼통이 있고 거기에 레모네이드 탄산수를 하고 청산가리를 뿌려서 부모가 자식한테 그걸 먹이고 자기도 먹고 그래서 수많은 목숨을 잃었어요. 이게 이런 불행이 있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이거를 파헤치던 레오 라이언이라고 하는 미국 하원 의원과 그 다음에 MBC 기자, 사진 기자 한 팀이 비행기를 타고 여기를 가게 되는데 결국 이 5명은 현지의 신도들한테 현장에서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이런 그 엽기적인 사건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들은 엄청난 폭력성으로 이거를 지켜오죠. 그래서 그 수많은 범죄행위가 나타나고 오대양, JMS, 뭐 신천지, 아가동산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맨 끝에 언급한 아가동산, 엔터산업과 사이비가 처음으로 끈끈하게 결합된 계기라고 볼 수 있죠. 그 신나라라고 하는 그 여러분도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런 그 유통 체인을 갖고 있는 곳인데 그 처음 시작은 청계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박정희 정권 때부터 각종 불법 서적, 뭐 플레이보이라든지 펜트하우스 같은 그런 서적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해적판들, 이른바 불법 카세트 테이프, 그 다음에 LP 이런 것을 그 복제해서 팔았던 곳이에요. 그 많은 수의 그 무료 노동들이 있으니까 이들은 리어커라는 걸 끌고 거기에 그 테이프를 싣고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팔았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풍부한 자금 출처와 뭐 그런 걸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이런 돈들이 그 당시 음반 제작사로 들어가요. 음반 제작사에서는 수많은 그 가수들, 뭐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한테 자금을 지원을 해요. 자금을 지원하고 선의자를 띄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아실 거예요. 선의자가 얼마나 질 나쁜 금융행위라는 걸.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당시에 한 3천만 원 주면 선의자로 얼마를 띄어가고 그 다음에 이자를 따로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숫자의 그 매니저들이나 가수들한테 주면 반드시 히트가 나겠죠. 그러면 거기서 또 그걸 회수하고 한쪽에서는 해적판, 복사판을 만들어서 리아커에서 팔기 시작하고 뭐 엄청났어요. 옛날에 청계천부터
종로, 광화문 온통 그걸로 덮었으니까. 근데 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SK라는 회사하고 세한미디어라는 회사에서 CD라는 걸 공장을 만들기 시작해서 더 이상 해적판이 만들어지기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음반 유통을 어느 정도 조금은 양성화시키고 신나라 레코드라는 음반사를 만들어서 직접 음반 사업에 뛰어들죠. 이때 나왔던 그 가수들이 나이 좀 드신 분은 알겠지만 강산의 이소라, 그리고 뭐 댄스 음악으로 유명했던 REF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 신나라는 뭐 요즘 최근까지도 유통사 매장과 뭐 이런 소규모 콘서트를 갖고 있는데, 그 아이돌의 그 2020년 초반까지 아이돌이 팬사인회를 한다든지 음반 발표를 이곳에서 했었죠. 소문에는 여기서 이런 그 음반 프로모션을 하면 음반이 좀 많이 팔린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이거는 결국은 뭘로 이루어졌냐면은 요 최근에 BTS가 사재기를 했다. 사재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짜 매출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뭐 가능해요. 자금이 어마어마하니까, 알 수 없는 자금들이. 그래서 그거를 법원 최종 판결문에 사재기는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지금 여기저기 퍼지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BTS가 다널드와 연결돼 있다. 뭐 이제 뭐 조금씩 얘기는 했지만 감히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미라고 하면 어마무시한 그 팬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영상들이 또 백업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다널드에서 만든 사이버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BTS 멤버 뭐 중 6명이 거기를 졸업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로 오세요 하는 그런 광고가 아닌 홍보 영상.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멤버는 이 다놀드에서 만드는 고추장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인터뷰. 나는 거기서 만든 화장품을 쓰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홍보가 나와요. 자, 이게 뭐가 문제냐? 돈을 받고 광고를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뭐 사채업자 광고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하여튼 광고를 하는 건 뭐 뭐랄까 자본주의 행위니까. 근데 홍보는 좀 다르죠. 우리 삼촌이 고추장 회사 하는데 내가 좀 팔아줘야지. 아이 고추장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라고 인터뷰를 얘기하니 이거는 광고보다 훨씬 큰 효과를 나오죠. 이래서 BTS와 다널드의 연관설이 퍼지고 있어요. 만약 연관이 됐다면 이 BTS의 이런 액션, 뭐 외국인들은 먹지도 못하는 나 곱창 먹었다 뭐 그러니까 LA에 있는 곱창집이 완전히 사람들로 부서지잖아요. 뭐 그런 효과를 충분히 볼 가능성이 있죠. 사이비 종교가 어떤 식으로 불법 자금을 형성을 했고 그 어마어마한 자금이 여기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그 지금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저에게 하이브가 사이비 다널드와 연관이 있냐고 물어보면 제 대답은 모르겠어요. 상당히 의심은 가요. 근데 뭐 제가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 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밖에서 보는 아주 잠깐 몸담았던 그런 경험으로는 이런 사이비 종교의 어마어마한 자금,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이런 자금에 이 엔터 산업이 그리 자유롭지 않는다. 거기에 자유롭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용기. 아까도 뭐 인민사원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일단 연관이 되면 거기에 그 하원 의원 같은 MBC 기자 같은 그러한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또 뭐 엄청난 실효가 달릴 테니까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좀 방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